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공부 시간에 자고, 집에서 자고, 쉬는 시간에 자고, 또 자고. 그래도 피곤하다. 요새는 피곤해요. 저도 좀 피곤해. 저는 처음부터 피곤했었어요. 자, 시즌이 이제 좀 거의 끝날 때 되면은 다들 피곤해요. 그죠? 누적이 돼가지고 피로가. 그죠?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합격입니다, 합격. 맞죠?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셔야 돼. 체력 관리 좀 잘 하시고. 예전에 보니까, 이게, 링겔, 이거 주사 맞고 이런 거, 링거 맞고 이래,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염소 먹고 막. 염소 먹고 그래. 하여튼 약 먹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체력이 안 돼갖고 하여튼. 자, 그래서 보세요. 매각 실시까지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 절차가 되겠네. 허가부로가 여부를 결정한다 보시면 돼. 매각. 자, 그러면 이제 허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즉시 항고.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매각 허브 결정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요거는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항고 홍탁금이라 그래요. 자, 그게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잖아.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에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구분해야 됩니다.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합니다. 그래서 항고 공탁금이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항고를 했지만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돼 버렸어. 이 사람들이 제일 항고를 많이 하겠지. 지연시키려고 일단은. 자,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돼 버렸다. 그러면 냈던 거 항공탁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배당 재단에 편입된단 말은 배당하는 데 쓰인다 이 말이에요. 항공탁금이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소유자 외의자가 항고가 기각됐다. 외의자. 그럼 항고일로부터 항고 기각 결정일까지의 그 사이에 그 법정 이자. 그 이율은 이제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이율 그 100분의 11을 적용시켜 가지고 빼고 그 이자 빼고 나머지를 준다 보시면 돼요. 요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대금 납부. 허가 확정이 되면 대금을 납부하라고 해요. 그럼 대금 지급 기일 아니에요. 옛날에 기일이었어요. 옛날에 기한을 정해줍니다. 기한은 기한을 정해주면 그 기한까지 내면 되죠. 도래하지 기한까지 아니고 그 앞에 내야 되고 그렇죠? 기일은요. 기일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날짜에 내라 이 말이에요. 기일은 기일이라고 하면 그 날짜에 내라 이 말이에요. 기한은 그 기한 안에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는 거지. 내면 되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자, 허가가 확정이 됐으면 최고가를 안 부르고 같은 사람인데 이걸 매수이라고 부르잖아 이제. 경락인 매수인. 그리고 차순이 두 사람한테 알려줘. 기한을. 그러면 매수인이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얼마를 납부할까 절차적으로. 자, 대금이 있겠죠. 자, 매각 대금이 있겠죠. 납부 기한 안에 매각 대금에서 자기가 처음에 냈던 그 매수신청 보증금, 다른 분들 입찰 보증금을 할 수 있겠지. 매수신청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를 법원에 가면은 은행이 있어 안에. 그거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배당받을 채권자인데 매수일했다. 그럼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수이 돼버렸다. 그러면 상계신고를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상계처리 알죠? 매각 결정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다가 상계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빼고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납부한다고 해요.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된 경우. 자, 그러면 대금 지급을 다 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됩니까? 매각 목적인 권리를 확인적으로 취득하지요. 납부하면 바로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된 때 아닙니다. 납부하면 바로 취득.
그러면서 이제 차순위가 어떻게 되겠어? 매수의 책임을 면하겠지. 차순위 이제 책임이 없는 거야. 책임이 없으니까 이제 면하면서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갈 때 그냥 갈 수 없잖아. 보증금을 받아가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 차순위가 집에 가는 시점은. 차순위 언제 집에 가? 매수인이 다 냈을 때 집에 가는 거예요. 매수인이 돈 다 안 내면 집에 못 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수신청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냈을 때 신청한다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왜? 유치권은 항상 인수가 된다며. 그러니까 등기 전에 유치권을 말하겠지. 등기 전에 유치권자는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지. 있지만 이 유치권자가 그 매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 등기 이후의 유치권자는 경매 등기 이후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이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없어요. 매수인 책임이 없지. 등기 이후에 경매 등기 절차가 진행된 이후의 유치권자니까. 그 매수인이 책임 안 진다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법원에서는 차순위가 있냐 없냐를 따져요. 차순위가 없죠? 그럼 바로 재매각 들어가잖아. 대금 안 냈으니까 미납했으면 아까 재매각이라며. 차순위가 있으면 차순위한테 허가결정하고 대금 납부 기한 정해주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 안 했네. 그럼 재매각 들어가지. 그럼 재매각에서 보세요. 세 가지인데 재매각에서는 종전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 등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킨다. 맞죠? 그리고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여할 수 없어. 자기 때문에 재매각 됐으니까. 그리고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돈을 구해왔네. 매각대금 그래가지고 지연이자 미율이 연 100분의 10이 적용시켜가지고 재매각 절차 비용 모두 납부하죠. 그럼 재매각 취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매각 취소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 다 했으니까 이제 배당 실시하겠지요. 배당 절차. 자, 배당 절차에는 채권 계산서라는 걸 제출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부대 채권 제출합니다. 계산서. 제출 안 한다면 배당 요구서하고 기타 첨부된 자료 보고 채권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채권자는요 배당 요구 종기 이제 끝났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는 더 금액이 있는데, 그죠?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데 이걸 보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종기가 끝났으니까. 자, 이제 배당표를 작성 확정합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배당표가 있어요. 그거를 원안을 이제 입찰 참가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채권자에게 열람시키고 조사 의견 듣고 조사하고 추가 정정하고 완성 확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자, 배당 순위 잘 보세요. 영순위라고 있어요. 영순위. 경매 비용이잖아요. 경매 절차에 들어간 비용하고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입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이 영순위다 보시면 되고. 자, 1순위 같으면은 소액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면제가 소액임차인이잖아요. 1순위 이제 뭐랑 같이 받아요?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 3년제 퇴직금 채권, 재보상금 채권과 동순위. 1순위. 자, 2순위는 뭡니까? 그 경매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국세 지방세잖아. 그걸 당해세라고 해요. 원래 이거밖에 없었거든. 당해세는 그 법정 기일을 안 따지고 무조건 2순위, 무조건 2순위예요. 법정 기일이 늦든 빠르든 간에 그 경매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국세 지방세니까. 그런데 임차인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이 확정일자랑 이 국세지방세의 당해세의 법정 기일이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만약 확정일자가 더 빠르죠. 그러면 확정일자 부 임차인이 이 당해세 세금만큼만 먼저 받아가요. 국가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하여튼 임차인을 좀 보여준다는 얘기겠지, 그죠? 확정일자 임차인. 확정일자랑 이 당해세, 국세지방세 법정기일이랑 비교해서 확정일자 빠르면 이 당해세 세금만큼만 확정일자 임차인이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기준순위를 봐야 돼. 기준순위가 뭐냐 하니까 4순위잖아요. 3순위. 원래 3이 나와야 되죠. 3 먼저 보는 게 아니라 4순위를 먼저 봐야 돼. 4순위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하고 확정일자부 임차인 같은 임차보증금 채권이야. 기준순위가 이 4순위인데 이 4순위보다 빠른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가 3순위예요. 당해세는 아까 2순위였죠. 당해세 말고 이 확정일자보다 이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 지방세가 3순위고 이 4순위보다 늦은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가 6순위잖아요. 5가 낀 게 5는 아니잖아. 5는 낀 게 있죠. 6으로 넘어와요. 6. 그러니까 이 4순위보다 빠른 국세 지방세는 3순위고 요거는 늦은 국세 지방세는 6순위로 가. 그럼 중간에 5가 낀겠죠. 이 5는 뭐냐 하니까 위에서 못 받아간 3개월 빼고 나머지 임금 채권, 이게 일반 임금 채권. 3개월은 위에서 받아갔잖아. 3개월은 1순위라며 근로자의 3개월분 그거 빼고 나머지 일반 임금 5순위. 자, 7, 8은 따로 외우잖아. 7은 세금 아니고 공과금이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거. 7순위. 8순위는 뭔데? 확정일자부 없는 일반 채권이에요. 8순위. 못 받아가지. 하여튼 0순위부터 8순위까지 기억합니다. 이 순서를 좀 대충 알고 있어야 막 섞어놨을 때 이렇게 순위를 따질 수 있어요. 문제 하나 있더라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 촉탁 인도 명령인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다 촉탁 등기로 하고 인도 명령인데 이제 매수인이 돈 다 냈죠. 매각담 다 냈으면 그 채무자나 소유자나 뭐 점유자한테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인도 안 해주지. 그러면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매각된 원납일로부터 6개월이네. 6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돼요. 소송으로. 명도 소송으로. 여기까지가 경매. 자, 되겠죠?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보세요. 문제 쉽게 나와. 문제. 260페이지입니다. 경매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 1번에 임의경매는 뭔지 알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아니네. 자, 1번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아니잖아.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은 뭔데? 강제경매예요. 그죠? 그리고 채무자의 일반재산 일반재산의 강제경매 1번 틀렸고. 자, 이번에 집행권원은 요거예요.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어떤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 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3번 문서들이잖아요. 확정된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 조정, 청구인락 조서 같은 거 되겠죠? 금전 채권 문서 같은 거 공증된. 자, 4번에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서 인적 책임이라고 했고요. 자, 5번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여기에 이제 임의경매인데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죠. 담보 목적물. 자, 예견된 경매 물적 책임이다 이런 말이야. 43번 보세요. 틀린 것. 1번에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거 말소 기준권이 되기 하나이기 때문에 다 소멸. 자, 2번에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소멸. 자,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아니고 만약 말소 기준권보다 후순위면 당연히 소멸하죠. 아이? 그래서 2번 틀렸네. 3번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채권은 임차권, 지상권하고 지역권 같은 경우에 용익물건들 이런 저당권하고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겠지. 4번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잖아. 등기 전에 유치권을 말하겠죠.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5번에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 압류의 효력은 효력이 발생된 후에 목적물을 점유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당연히 매수인이 대항할 수가 없다. 맞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란 말은 경매 등기 이후에 유치권자라 이 말이야.
44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죠? 왜? 선순위 저당권에 맞춰 기준 걸리니까. 이번에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같으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매각으로 소멸하겠고.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 청구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맞네. 청구할 수 있다. 있다에 틀렸네. 맞는 게 아니고 있다에 틀렸어. 답이죠. 4번에 최선순위 전세권 같으면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매각으로 소멸되겠네. 배당 요구하고 집에 가니까. 자, 5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45번에요. 틀린 것은 1번. 강제 경매 신청 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 자,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할 때 담보권 존재의 서면 제출합니다. 자, 이번에 경매 신청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시 결정 등기된 때 발생한다. 두 중에 먼저 된 때 발생하겠죠. 3번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을 소멸한다 했고, 4번에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한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 차순위 이런 사람들 동의 있어야 되겠지요. 동의를 받아야 효력 발생한다 했어요. 5번에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할 수 있을까? 경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 채무자 소유임이 인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이런 거 됐다라고 하면은 경매 넣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경매 신청, 경매를 넣으면은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보존 등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46번입니다. 틀린 것. 경매제도 1번에 배당 요구 종기는 1000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보면. 자, 2번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뀐다. 그럼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나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걸로 하겠다. 못한다고 이렇게. 자, 3번에요. 채권자이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당연 배당자가 아닌 한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받을 수 없다. 맞죠?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라서 배당받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했잖아. 불이익. 4번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까?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당연 배당자가 아니라고. 어이? 자, 5번에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자, 임차권 등기 명의와 임차권 등기. 이건 당연 배당자예요.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47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집행법원은 매각 준비 절차가 끝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하고 매각 결정기를 정하여 매각기일을 2주 전까지 공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기일은 이제 공고로부터 2주 뒤에 이제 정해니까 14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 그러니까 2주니까. 자, 이번에요. 부동산의 매각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두 가지 아니고 호가경매도 있죠. 세 개 중에 한 가지 정합니다. 틀렸어요. 자, 3번에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자,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되면은 매각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의 제공은 금전해야 되고 자기압 수표 아니면은 은행과의 그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문서 있죠? 그 문서를 할 수 있단 말이지.
나중에 은행하고의 그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은행이 나중에 준다 이 말이야. 지급 보증을 하게 돼. 은행이 지급 보증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서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자, 5번에요. 공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요. 채무가 매주 신고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하겠다는 신고. 이게 우선 매수 신고예요. 채무가와 같은 가격으로. 자, 48번 보세요. 옳은 것은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주 신청 보증 금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최저 매각가액의 10분의 1이잖아 했죠. 틀렸지? 자, 이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떻게? 그 신고액이 채무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3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서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등기 촉탁한 때 목적 권리 취득한 게 아니라 대금을 다 내면 바로 취득한댔잖아. 그렇죠? 자, 4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이제 정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기한 안에 지급해야 되고. 5번에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어. 틀렸죠? 자, 49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거 기억해요. 강제경매 신청 기각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해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은 어떻게 한댔어요?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절차는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매 진행합니다. 각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채무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해야 되는데 넘지 않는 때가 아닙니다. 넘는 때만 할 수 있어요. 틀렸어. 리얼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 어떻게 되겠어? 매각은 소멸하겠지. 선순위가 말세 기준금리 되니까. 자, 50번에 담보권 실형을 위한 경매 절차 내렸고 매각 최저 매각가가 1억 원 돼 있네. 그죠? 자, 보세요. 옳은 것은 1번. 자,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얼마를 1,000만 원 하면 돼요. 10%니까 최저 매각가액이 10%니까 1,000만 원을 보증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이번에 채무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이 2명이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끼리만 다시 입찰하는 거야. 전부 하는 게 아니에요. 3번에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채무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한다. 그랬을 때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 참여할 수 없댔죠. 4번에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매수 신고는 있는데 달리 저감이 없죠. 그럼 차수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액이 얼마가 넘어야 돼? 채무가에서 보증액을 빼야죠. 1억 5천에서 1,000만 원 빼야지. 1억 4천이 넘어야 돼요. 맞는 말이네, 얘가. 자, 5번에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라고 하면 매각기일 종결이 되면은 즉시 보증은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차순위라고 하면 차순위가 보증을 언제 신청할 수 있어? 매수인이 돈 다 냈을 때 신청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차순위가 집에 가는 시점은 매수인이 대금 다 냈을 때. 그 말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 하려면 매수인이 돈 다 냈을 때 이 말이에요. 자, 51번 한번 보세요.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돼 있네. 감정평가사하고 그 친족들 안 됩니다. 집행관하고 친족들 안 돼요. 채무자 안 되고 채무자의 가족은 됩니다. 자,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안 되지. 자기 때문에 재매각했으니까. 52번 보세요. 옳지 못한 거 1번 경매 목적물의 취득에 관청의 증명 허가 필요한 경우 농취증 쉽게 얘기하면 농취증 언제 갖다 주면 농취증을 최고가가 되고 갖다 줘야지. 최고가가 되고 갖다 줘야 되죠. 자, 최고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매각 결정기일까지예요. 매각 기일까지가 아니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이야. 1번 틀렸고 2번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경매?
허가 받을까? 허가 안 받죠. 왜? 뭐라고요? 어? 왜 허가 안 받아? 왜 허가 안 받아? 계약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계약이 돼야 허가를 받지. 계약이 아니잖아. 경매는. 자, 3번에 보세요.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 체육과 매수 신고인 경우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증 제출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일 입찰 호가 경매 방법으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이 마감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다? 그럼 유찰이지 뭐.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로 할 수 있다고 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허가할 매수 가격에 신고가 없어. 유찰이 됐네. 매각기일을 최종적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 법원에 따라서 20%에 30% 낮춥니다. 여기서 세매각을 정한다는 얘기죠. 맞죠? 세매각기일을 정하여 세매각을 실시한다. 자, 53번에요. 틀린 것은 1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가액의 10분의 1. 항고 같으면 최저 매각가액 10분의 1 아니잖아.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 자, 이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기각한 때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 같으면요. 아까 이제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가 기각됐다 그러면 항고 공탁금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배당 재단에 편입된다 했잖아요. 3번에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 최저 매각 가격. 자, 이게 뭐예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매각을 명한다. 이 말은 불허가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함하지 않겠지. 비싼 게 아니니까. 유찰됐을 때 저감한다 했잖아요. 요거는 불허가 했을 때는 저감하지 않고 세매각을 하잖아요. 되겠죠? 4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하고 차수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그렇죠? 자, 5번에 채권자가 매수인이다. 이 말은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이다 이 말이야.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다가 상계 신고하지요.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배당 기일에 납부한다. 자, 그 다음에 54번에요.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 틀린 건데, 자, 기획부에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여 통지한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거고, 니은의 매수인이 경매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매각대금 만납시겠죠? 뭐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고 틀렸고, 디귿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도 없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한다고? 재매각을 하겠죠. 재매각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 재매각 절차 비용, 재매각 절차 비용 다 납부하면 재매각은 취소해야 된다. 맞아. 한 개가 틀렸네. 자, 55번 보세요. 옳은 것은 1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에 항고인은 모두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하고 유가증권을 돌려받지 못한다 했는데 틀리죠? 자,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가 기각되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외의자가 한 사람이 기각되면은 항고로부터 항고 기각 결정일까지 법정이자 제외하고 나머지 돌려받는다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매수인은 법원에 정하여 통지한 대금 지급 기일 아니고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일 아닙니다.
자, 3번에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매각이 아니라 재매각이잖아. 납부 안 했으니까. 4번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 참여할 수가 없고 보증금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이고 5번에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되었으나 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확정된 채권액을 표시하여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자,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되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죠. 그렇죠. 등기되었고 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 확정된 채권액을 표시하여 배당 요구를 실시하지 않는 한 배당받을 수 없다 했는데 등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건 배당 요구 당연히 배당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로 배당 요구 하지 않겠죠. 자, 56번입니다. 배당 순위를 물어보네요. 이거 자, 여기서 순위를 적으면 돼. 옆에다가 기억 보세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얘가 1순위 1이죠.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 의한 채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보증금 채권 하면 요거는 기준순위 4순위. 자, 국세지방세 중에 당해세라고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2순위. 자,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치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 임금 5. 3번이에요. 배당 순위를 저렇게 안 해놓으면 이거는 좀 풀기 좀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단독으로 잘 나오진 않는데. 아시겠죠? 자, 57번 가볼게요. 틀린 것은 1번.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최저매각 가격, 매각 조건 그대로 적용한댔잖아. 맞죠? 이번에 매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자,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대금을 다 낸 뒤 6개월입니다. 인도명령 6개월. 인도명령 신청은 6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매각 부동산에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도명령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적법하니까. 자, 4번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문. 점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거기. 점유자에 대해서. 자, 5번에요.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매각 허가 결정 된 뒤에 인도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에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8번으로 가볼게요. 공매 관련 설명인데 틀린 것은 1번에 공매는요, 세무서, 지자체,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보통 많이 합니다. 캠코라고 하죠. 자, 이번에요, 유입부동산 공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게 의뢰해가지고 일반인한테 공개매각 하는 거를, 이거를 수탁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수탁부동산 공매라고 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하죠. 수탁부동산. 그게 틀렸고, 3번에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하면 이제 국가기관이 나와요.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한테 이제 의뢰해가지고 공개매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압류부동산 공매가 맞고, 4번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면제되지 않는다려고. 압류부동산 있죠? 그거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있죠? 이거 수탁부동산. 요거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에서. 그런데 3회 이상 이제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5번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경매에 비해서 권리면에서 안전하다, 이런 거 있겠네, 그죠? 됐어, 이 정도. 자, 마지막이에요. 매시정 보증의 제고.
이 매유신청 보증의 제공은요, 중개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하고 좀 비교해서 똑같은 거는 안 봐도 돼. 똑같은 건 안 봐도 되고 틀린 부분만 확인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매유신청 보증의 제공은 뒤로 넘어가서 221페이지부터 있겠네, 그죠? 자, 보세요. 자, 매유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리권 범위가 반드시 나와요. 이 대리권 범위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 낮게 지분 들어갑니다. 이 대리권 범위. 자, 7가지가 있어요. 자, 매유신청 보증의 제공 아까 얼마 제공하랬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죠? 자, 입찰표 작성 제출. 입찰표를 작성 제출. 해야겠죠? 할 수 있고. 최고가가 안 됐다 그러면 차순위 지위다 그러면 차순위 매우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도 안 되고 차순위도 안 됐다 그러면 집에 가야 되죠. 그냥 갈 수 없다 했잖아요. 보증금을 받아가야지.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임인이 공유자다 그러면 최고가에 앞서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우 신고할 수 있고. 임차이다 그러면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우 신고할 수 있어. 자, 반대로 내가 위임인이 최고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공유자하고 임차인의 우선 매우 신고한 거야. 그러면 이 최고가가 자동적으로 차순위로 밀려요. 그 차순위 지위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그 차순위 지위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7가지밖에 못해. 항고라든지 인도명령 이런 거는 못합니다.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지? 여기까지 이거 나옵니다. 나중에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자, 대리 대상물을 잘 보세요. 토건, 입간공 동일하네. 중개 대상물이랑 대리 대상물은 동일합니다. 토건, 입간공으로. 뭐 할 거 없네. 그죠? 공장재단, 강업재단도 대리된다 이 말이에요. 자, 등록 가볼게요.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개업이거나 공유중개사는 개업이거나 법인인 개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중개업 등록이 돼야 된다. 중개업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대리업 등록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소속 공유중개사 등록 안 시켜주지 당연히. 개업이 아니니까. 자격증이 있다. 공유중개사다. 등록 안 시켜줘요. 뭘 알아야 하지.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별도로. 보증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게 틀린 점이죠. 중개업 할 때는 보증 설정 언제 했어? 업무 개시 전. 개업되고 난 다음에 통지받고 난 다음에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바로 등록 신청할 때 이거 가져가야 되거든. 신청서를. 업무 보증 증명서류를.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걸 설정해놔야 돼요. 요건이잖아요. 기준이잖아. 요건이잖아. 자, 그 다음에 등록하러 갑니다. 개업하고 법인인 개업이 어디로 갈까? 법원 갑니다. 자기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가는 거야. 지방법원에 자기 사무소 소재지. 자, 그래가지고 등록 신청서부터 해가지고 첨부 서류가 많아요. 자, 자격증, 법인 등기상 증명서,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증, 여권용 사진 2매, 본인세 증명서를 가져가잖아, 이게. 맞죠? 14일 이내에 바로 등록해 줍니다. 7일 이내 서면 통지 이런 거 없어. 14일 이내에 바로 등록해 주고 등록증 교부. 등록대장에다 기록 관리하겠지 뭐. 자, 등록.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정부 수입 인주로 납부하는데 개인은 얼마? 2만원, 법인은 3만원. 재교부는 아니, 재교부?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개시.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지 뭐. 등록증, 보수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3가지. 게시사항 물어봤다고. 게시? 그럼 사무소 안에 총 몇 개 게시돼 있어야 돼? 몇 개? 8개. 8개잖아. 알고 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까 이제? 결격사유 보세요.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됐다. 취소 사유 해가지고 절취든 상치든 그러면 3년 동안 등록 안 시켜도 똑같아. 그런데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요. 중개업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잘못이 아니니까 3년 안 지나도 또 등록된다 보시면 돼. 시험 문제 물어봤잖아 이거.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제외. 자, 민사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확인 판결로부터 몇 년? 2년. 3년 아니고 2년.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자, 그 다음 이거 알죠? 대리 업무정지 처분 받았죠? 폐업했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똑같잖아.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 사원 임원들.
당해 법인이 업무직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들. 똑같잖아.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있었죠, 이거? 똑같죠? 근데 단서는 없네. 단서가 없어요. 사유 발생하면서 2월 이내 해소. 이런 게 없다니까, 여기는. 단서를 못 가져왔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중개업에서. 하여튼,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실무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시도의사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누구 밑에 있어? 누구 밑에? 대법원장 밑에 있다니까. 대법원장 알죠? 그 밑에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자, 기억하시라고. 법원 행정처장이면 지방법원장 아니라고 해. 법원 행정처장. 대리인 되고 싶은 사람이 받겠지. 얘도 마찬가지. 면제 있네, 면제. 폐업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면제. 시간은 좀 길죠? 32시간에서 44시간. 무슨 교육합니까, 거기? 직업윤리부터 해가지고 민사소송, 민사집행 이런 거 하겠지, 뭐. 경매 관련 뭐 과목하고, 교육기관 자체 과목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평가하겠지. 어디에서 그 교육합니까? 위탁기관이 두 군데. 학교랑 협회입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 방식. 대리행위죠. 자, 보세요. 대리행위 방식은 개업이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 이거 많이 나와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소속 네가 가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소속은 할지 모른다. 소속이 무슨 교육받았어요? 경매교육을. 소속 안 받았잖아. 몰라, 소속은. 개업이 지가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제출 서류가 있어요. 대리권 증명서면이라고. 각 대리 행위 할 때마다 제출해야 돼. 대리 행위 할 때마다 제출하는 게 원칙. 자, 대리권 증명서면이 뭡니까? 본인의 인가및 첨부된 위임장하고 대리인 등록증 사본.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 동시에 한다. 그러면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한 번 내면 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권 증명서면에다가 법인 대표자가 하는 거죠. 대표자 자격 증명서류가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개인하고 법인하고 첨부 서류가 틀리다 이 말이야. 맞죠? 대표자 자격 증명서류가 첨부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 기재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 찍어야 돼요. 근데 그 도장은 중개할 때 등록한 자 그대로 씁니다. 별도로 등록 안 합니다. 서명 날이 해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존이 사건 카드. 자, 됐죠. 그 다음에 의무. 자, 의무 이거 한 가지 볼게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업이 신고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신고할까? 지방법원장에 신고합니다. 자, 보세요. 6가지가 있는데 사무소 이전했다. 신고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해야 돼요. 자, 자격증 취소부터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행정처분 받은 거 있죠? 다 지방법원장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제재에 들어가요. 제재에. 분사무 설치. 7개.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책에요. 의무 부분에 가서 보면 확인 설명 의무 있습니까? 자, 226회, 225페이지. 예, 확인 설명 의무라고 있죠, 거기. 7. 의무. 똑같은데, 내용들이 똑같은데, 확인 설명 의무에,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안 적어놨죠, 여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시랑 대상물 표시, 권리관계, 이런 게 있어요. 표시라든지 권리관계, 그 다음에,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이런 게 있어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위임인한테 교부하는데, 서명날인 하라고 돼 있네, 도 이때 서명날인도 중개발에 등록하기 전에 그대로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4번을 사건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존이야. 같이. 아시겠죠? 자, 손해배상 책임 업무보증 설정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언제 설정한다고?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 전에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이걸 제출해야 돼요. 아시죠? 그게 틀린 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다. 설정 금액도 우리 법인은 4억 원, 개인은 2억 원처럼 똑같아요. 같이 개정됐어요. 넘어갔어. 뒤에 넘어가면 공정한 중개 업무 하라고 돼 있죠. 중개 업무라다. 공정한 대리 업무. 똑같죠? 비밀 준수하라 그래요. 비밀 준수. 똑같이. 그리고 뭐 법원에서 질서 유지하라 그래. 집행관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라고 이 말이지. 질서 유지. 이리 오라고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는 방금 했지요. 맞죠? 사무소 이전은 할 거 없다. 그럼 대신에 어디로 가서? 지방법원장 가야지. 이전 후 지방법원장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금지행위 있습니까? 금지행위 한번 볼게요. 칠판에. 금지행위는 몇 가지 있는데, 자, 이중등록. 하면 안 되죠? 이중등록 금지에 들어가세요. 매주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주신청인으로서 매주신청. 대리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면 안 되지. 금지. 이중대리야, 이중대리. 2인 이상 대리 하면 이중대리 안 되고, 명의대여 하면 안 되겠고, 등록증 양도대여 다 금지에 들어있어요. 다른 기업의 명의 사용, 이것도 금지행위. 형법상 입찰 방해죄, 다 금지. 그 다음에 사건 카드 있죠?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 계상 누락 같은 거 다 금지행위. 그 밖에 뭐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돼 있죠. 자, 하여튼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등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리 업무에 대해서 위임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예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받겠지 당연히. 실비도 받는데 실비. 자, 권리관계 뭐 이런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라 되어 있고 그 밖에 뭐 대리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실비인데 이런 실비들은 특별비용을 받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밑에는 통상의 비용이 있죠. 통상의 실비, 뭐 근거리 교통비 같은 이런 통상의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영수증이 있는데 보수를 받았죠. 기업이. 그러면 영수증 작성해 줘야 돼요. 아무 종이에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예규에서 정한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 써야 돼요. 거기다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겠지. 이때 날인도 중개발제 등록한 인장 그대로 쓴다고. 자, 위민에 교부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표에 대한 내용인데 상담하고 권리 분석만 해줬다. 그래도 얼만데? 50만 원 범위에서 합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사항으로서 보니까 4개 이상 부동산의 일괄 매각으로서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한 부동산은 5만 원 상한선 증액이다. 3개까지는 50만 원이고 4개에서부터 하나씩 5만 원 플러스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별 매각의 여러 물건 함께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 부동산당 5만 원 상한선 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수수료에서 최고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 이하 범위에서 합의 결정한다. 둘 중에서 합의 결정한다. 최고가가 못 돼도 얼마? 최고가가 되지 못했죠. 그래도 얼마? 50만 원 범위 합의 결정이에요. 최고가가 되지 못해도 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 계약 전에 위임인한테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설명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수에 대해서 최고가가 되지 못했다. 그래도 50만 원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어디서 아시면 당연히 안 주지.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특히 안 줄 거 아니야. 어디서 무슨 뭐.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말해야 돼. 위임 계약 전에 최고가가 못 돼도 나한테 50만 원 줘야 된대. 이러면서 할래 말래 해가지고 해야 돼. 요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말이. 실비는 30만 원 범위에서 합의 결정합니다. 어떤 실비? 원거리 교통비 출장비, 원거리 특별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기상 열람 비용은 아까 얘기했죠.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청구 못한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수 이외에 보세요. 보수 이외에 명목으로 다른 거 못 받아. 당연하죠.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저기 했네. 개업이 보수표와 이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하라고 했죠. 이거. 체육과가 모두가 50만 원 줘야 된다. 이거. 자, 그리고 지급 시기도 물어봐요. 보수 언제? 약정이잖아요. 약정 안 해? 그러면 언제?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 기한 있죠? 그 매각대금 지급 기한 1이 되는 거지. 법원이 정해준 매각대금 지급 기한 1. 요 날짜단 말이지. 요 날짜. 기한 1. 자, 약정 안 하면, 약정하면 약정이고. 자, 마지막 지도감독에서 업무정지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제 물어봤잖아. 1월 이상 2년이야. 업무정지 기간 1월 이상 2년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사무소의 간판이다, 명칭이다, 간판에 이런 거 못 쓴다. 법원이라고 못 씁니다. 휘장도 못 한다. 휘장도 표시할 수 없다.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고유한 지명이야. 그 동네 이름이 법원이다. 그럼 법원을 써도 되지. 동네가 법원인데 그러면 법원을 못 쓰나? 그 고유한 지명이다. 아니면은 행정처장이 법원 누군지 알죠?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다. 그러면 써도 돼요. 그런 경우 아니면 이거 못 씁니다. 물어봤어요. 자, 등록이 취소가 됐어. 대리인. 그러면 일 못하지? 그럼 사무소 내외부에 있는 거 다 표시 내리고 다 제거시켜야 돼요. 다 떼야 돼. 그런데 업무정지 받았다 치자. 업무정지 받았으면 잠시 업무 못하죠? 그러면 다 떼는 건 아니고 거기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나는 현재 지금 멸시정 대리 업무정지 중이요 라고 적어놔야 돼요. 표시.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 업무정지 중이요. 밑에다가 중개업은 가능이라고 적어놔야 돼. 안 들어올 수 있다. 문 닫았나? 이러면서.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보고 문제 한 빨리 풀어볼게요. 자, 한 문제 나옵니다. 오늘 이 양이 정리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하고 해서 지금 그래도 이런 거지. 하루 종일 걸려요. 자, 268페이지에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보세요. 자, 요런 거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59번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대리권 범위를 물어보는 거네. 할 수 없는 거. 매우 신청 보증의 제공. 이거 있었죠? 인도 명령은 할 수 없어. 인도 명령 항고 이런 거 못 하잖아. 그죠? 그 외에 차순위 매우 신고다, 공자 의서 매수 신고다, 입찰표 작성 제출이다.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또? 임차인의 뭐 의서 매수 신고 이거 또? 뭐 차순위 매우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제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차순위 지입 포기 밀렸을 때. 됐죠? 오른쪽 가보세요. 대리 대상물은요, 토건, 입강공 동일하죠? 자동차, 안 되겠네. 안 되겠지, 자동차는. 자, 61번 보세요. 옳은 것은 1번에, 자, 중개업의 폐업 신고에 따라서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지. 폐업은 잘못이 아니잖아. 자, 이번에 형법상 경매입찰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판결로부터 아까 몇 년이라 했어요? 2년이에요, 2년. 3년이 아니고 2년이지. 몰래 나갈라 하다가 몰래 나가려고 하면 더 그거 돼요. 그냥 나가야지. 그죠? 조심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원래. 자, 어디까지 있을지. 잡아오세요. 자, 하여튼 2년입니다. 2년이고 3번 할 차례입니까? 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이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한다는데 업무 개시 전 하면 안 되고 등록 신청 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등록 시정 전에 이거 다 설정하고 등록 시정 시 이거 갖다 줘야 되니까. 4번에 중개업은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자, 보증을 설정하는 금액, 자, 서로 다르다 했는데 중개업과 이거 대리 이거 보증 설정 금액 똑같아요. 4억 원, 법인 4억 원, 개인 2억 원 똑같아요.
서로 다르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의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 자, 중개업의 휴업 신고를 했다고 하면 지방법원장은 대리 업무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해야 된다. 맞아요. 업무 정지, 절대적 업무 정지가 되겠네. 이건 제재는 여러분들 크게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2번 보세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옳은 것은 1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등록 안 되죠. 자, 중개업 등록 안 됐으니까. 자, 2번에 등록 신청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을 해야 돼요. 실무교육이니까. 경매 관련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3번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7일 이내가 아니고 14일 이내에 바로 등록해준다고 했잖아. 그죠? 등록증 교부 14일 이내입니다. 자, 4번에 등록 신청은 어디? 이게 이제 바뀌었네. 그죠? 지방법원장이라 해야지. 사무소관할 지방법원장. 5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은 법인은 4억,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기업은 2억. 그렇죠? 예, 똑같아요. 맞는 말이고. 자, 63번에 보세요. 대리행위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갑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하고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리행위마다 또 증명할 필요 없냐? 아니고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번에 갑은 대리행위함에 있어서 어떻게 직접 출석하라고 했죠? 뭐 소속이나 보조원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없습니다. 3번에 대리 사건카드 비치하고 위임받은 때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표현상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5년간 보전. 이거 맞잖아. 맞죠? 4번에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까지 처리해가지고 같이 몇 년? 5년간 보존해야 했잖아요. 틀렸지? 자, 5번에 사건카드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할 경우에 대리인 등록해가지고 뭐 등록할 인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개발대 등록할 인장 그대로 쓴다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죠. 64번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기업이 등록증, 그 다음에 대리 등 보수표, 보증서적 증명서류, 이거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거 맞죠? 게시사항. 자, 이번에 대리는, 대리업 3월 초과 휴업,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된다. 또 그리고 휴업은 6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하고 그 임원이 다 실무기수 아니고 임원 안 받고 임원 안 받아요. 여기서 임원 안 받아. 대표자가 가잖아요. 대표자만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3번이 틀렸고 4번에 중개업 실무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1년 이내의 경우라도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리업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죠. 서로 별개니까 받아야 돼요. 얘는 경매 관련 실무교육이니까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하고 그 상관없이. 자, 5번에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들어가고요. 시간이 32시간 이상 44시간이잖아요. 자, 65번에요. 대리 위임받은 위임에 설명한 내용인데 1번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이거 뭐 설명해야 될 거네. 확인 설명사항을 얘기한 거네. 여기 나오죠. 표시, 대상물 표시,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5번에 권리관계인데, 자, 4번은 뭐 양도함에 따라 뭐 세액 이런 게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할 권리사항이에요. 취득하죠? 그럼 부담 인수해야 할 권리사항 이런 거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66번에 틀린 것은 1번. 개업이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랬어? 위임인에게 위임계약전에 설명하랬죠? 그리고 뭐 사건카드에 이거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 맞고. 자, 이번에 보수 지급 시기 기억합니다. 원칙은 약정이죠? 약정이 없으면 언제라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잖아요. 맞죠? 자, 3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 이하 범위에서 합의 결정한다. 4번에 확인 설명을 위한 등기 기록, 열람 비용, 통상의 실비라고 적혀 있잖아. 통상의 실비는 청구 못하죠. 별도로 청구할 수 없어. 받을 수 없습니다. 있다, 틀렸네.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5번에 개업이 보수를 받은 경우에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서 영수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서명 날인해가지고 교부합니다. 67번에 틀린 것은 1번에 개업이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그 업무를 떠나는 게 또한 같다. 2번 자 개업이 매각 절차의 적정 그 다음에 뭐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에서 이런 거 조치에 따라야 되겠죠? 질서 유지. 자 3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이 사무소 명칭 간판에 법원에 뭐 명칭 휘자 이런 거 표시할 수 없다. 있다, 틀렸네. 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네.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무소 내 외부에 다 표시 제거하라고 했죠. 그리고 5번에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랬죠. 그 사실을 표시하랬잖아. 대리 업무 정지 중이요. 자 68번 사유 발생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보훈장에 신고하는 거 있잖아. 1번 아니야. 고용 해고 이런 거는 신고할 사항이 안 들어가셨죠. 답은 1번이고. 자 중개업 후업 폐업했다. 자격 취소 나오죠. 자격 정지 나오고 등록 취소 나오고 업무 정지. 분사무 설치. 맞죠? 한 가지는 사무소 이전이 되겠네. 자 69번에요. 금지행위 물어보네. 금지행위. 1번 명의돼요. 명의 양도돼요. 명의돼요. 양도. 명의돼요. 그 다음에 등록증이 양도돼요. 밑에 나오네. 등록증이 양도돼요. 다 금지. 그리고 다른 기업 명의 사용 금지. 이중 등록 금지. 그렇죠? 뭐 이중 대리 뭐 금지. 매수신청 대리인 사건에서 매수신청에서 매수신청하는 거 금지. 사건 카드하고 확인서면서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 기상 누락 같은 거 금지. 5번은 이건 되잖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뭐 우선 매신고 되잖아. 이거 임차인 우선 매신고 이건 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가죠. 70번 옳은 것은 1번에요. 사무소 이전이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 신고하는 거야. 틀렸고 자 2번에 자 법원에 부당한 명확 허가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까? 항고 이런 거 할 수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가요. 3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이 있어서 매수신청에서 매수신청하는 거 이거 금지행위잖아. 해서는 안 된다. 옳은 말이네. 4번 중개업에 휴업을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절대적 업무정지라고 보면 돼요. 절대적 업무정지. 절대적 업무정지를 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과 을의 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인데 약정이 없으니까 위임계약 체결 때가 아니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잖아요. 틀렸지? 자, 71번 보세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아닌 거 했어요. 대리. 절치가 아닌 건데 중개업에 있어서의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다 이거 대리 등록 취소입니다. 일단은 취소. 폐업. 중개업 폐업이면 뭐 일단 취소, 절치. 3번 같은 경우에는 상치로 돼 있어요. 이거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여기에서는 상치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자격이 취소가 됐다. 절치죠, 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다 하면 절치. 등록할 당시에 이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등록 요건이 있죠, 요건. 보증 설정 안 했다든지, 뭐, 실무교육 안 받았다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거는 취소입니다. 절치입니다. 자, 72번 보세요. 틀린 것. 자, 1번에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지방법원장에게 있겠지, 뭐, 여기서는. 아닙니까? 맞지요? 1번 틀렸네. 자, 2번에요. 업무정지 기간은요. 1월 이상 2년 이하잖아요. 그리고 임의적
필요적 두 가지가 있어. 업무 정지가. 여기서. 자, 3번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이 이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마찬가지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 반납. 4번에 자,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서 의견 진술에 어떤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돼 있고. 자, 5번에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런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인데 개인인 기업 같으면 사망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우리 법령에는 이런 거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우리 법령도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자가,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죠. 그 임명이 있던 자가 반납일로 처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법원장에게. 자, 그 다음에 73번 한번 보세요.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는 등록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맞죠? 요건 중에 한 가지고. 자, 2번에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중개업. 자,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맞죠? 3번에 개설 등록의 실무교육 권한은 시도지사. 대리인 등록의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맞고? 4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증 같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 자, 틀렸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맞아요. 보증 설정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중개업 등록 요건은 아니잖아. 중개업 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안 하고 등록하죠? 안 하고 등록 신청하죠? 그 다음에 통지받고 난 다음에 등록 업무 보증 설정하잖아. 그러니까 등록 요건 아닙니다. 그게 틀린 거야. 5번에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하고 중개업,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자, 마지막 문제 74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 작년에 나왔던 문제야.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이 문제라고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자, 옳은 거 기억 보세요. 갑은 광업재단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까? 토고니깡공이잖아요. 중개사무라고 동일하니까 다 되잖아. 니은 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아니잖아. 여기서 누가? 지방법원장이잖아요. 자, D급 폐업 신고로 갑의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냐? 있죠. 폐업은 잘못이 아니니까는 바로 등록이 된다고요. 폐업으로 대한 취소는 제외. 그죠? 3년 안 지나도 바로 등록됩니다. 작년에 나왔다. 작년에 120개 나왔다고요. 작년에 나왔으면 맞췄겠네. 그죠? 자, 여기까지. 자, 하고 하여튼 문제를 다 풀었어요. 문제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양이 적은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수업이 있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특강이 있어. 특강이요. 문제를 혹시 뭐 신청하시면 문제를 보셨어요, 혹시? 문제를 신청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혼자 풀기가 조금 힘들게 돼 있어요. 보기에 박스 안에 있는 보기의 양도 많고 120문제니까 거기 안에 전반적인 내용이 지문들이 거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다 등록을 지금 해야 되겠구나 보니까 상태가 그렇죠? 등록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의 주기를 있죠. 짧게 해가지고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해야 돼. 거의 이틀 정도로 해가지고 매일 전과목을 갖다가 매일 보다시피 짧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하시면 돼. 하여튼 웬만하면 다 참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시고. 자, 이제 다음 주는 시험을 치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음 주 9, 10월 달 과정은 동영모의고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나오죠. 자기 성적이.
알고도 맞춘 것도 있고 틀리고 맞추고 뭐 몰라서 맞춘 것도 뭐 몰라서 맞춘 것도 있고 알고 맞춘 것도 있고 뭐 그냥 모르고 맞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그 맞출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거기 문제를. 그래서 다시 또 문제를 또 풀고 한 번 더. 그래서 그 시험지 문제가 본고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여태까지 보니까 본고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 제재가 좀 더 들어가 있거든. 본고사보다 제재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본고사에서는 동영모의사의 제재만큼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재하고를 좀 더 보고 봐야 돼. 제재하고 이런 거 행정처럼 벌칙 있죠? 요거를 공부를 좀 더 하시라고. 많이 해놔야 시험장에 가서 본고사 때 쉽게 느껴진다니까, 쉽게. 확실하게 해놔야지.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일주일 동안 좀 하시고, 중개사법은.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80점 정도 이상만 나와주면 동영모의사에서 그러면 시험장 가면은 거의 더 넘게 나와요. 작년에도 보면은 한 개 시트 2개 틀리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자, 하고 다음 주에 또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